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세관에 드래곤볼의 최강 지구인 크리링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 만화 속 지구인 중에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 빡빡이 캐릭터가 몇 명 있죠. 그중 가장 유명한 빡빡이 2명을 꼽아보자면 원펀맨의 사이타마, 드래곤볼의 크리링이 있습니다.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냥 독보적으로 강하지만 크리링 같은 경우는 워낙 드래곤볼 세계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파워 인플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죠. 하지만 크리링보다 강한 인물들은 전부 다 지구인이 아닌 외계인들이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지구인 중에서만큼은 최강 크리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크리링보다 천진만이 더 강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천진만은 놀랍지 않게도 외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눈이 3개인데 지구인일 수가 없죠. 어쨌든 드래곤볼에 나오는 크리링이 귀칼 세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링은 아내인 시파로와 함께 부르마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며 밥을 먹고 있다가 부르마는 그들에게 궁금한 게 있다며 너네들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죠. 크리링은 결혼을 했더니 괜히 자존심이 생겼고 우리는 부부싸움 같은 거 하지 않지만 만약 진심으로 서로 싸우게 된다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시파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봐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시파로는 그래? 한번 어떤지 봐볼까? 하고 크리링을 주먹으로 퍽 쳐서 날려버렸고 크리링은 부르마의 집에 있는 벽을 뚫고 계속해서 날아갔죠. 그러더니 부르마가 만들어 놓은 어떤 큰 기계에 부딪히며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계는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작동을 했습니다. 시파로는 너무 내가 심했나 싶어 곧장 뛰어왔지만 그 기회 속에는 크리링이 없었죠. 눈을 뜬 크리링, 부르마 앞에서 쪽팔리게 괜히 까불었네 하며 일어나봤는데 여긴 자신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하늘 위로 올라가 세상을 내려봤는데 아무래도 다른 이 세계로 오게 된 것 같았죠. 또 부르마가 이상한 장치를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가만 보니 이 세계는 굉장히 예전 시대, 과학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왕 온 김에 좀 더 구경 좀 하다가 갈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도시를 구경하며 신기하곤 했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곳에 가보니 한 소년이 혈기와 옥신각신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경찰들이 왔지만 그 순간 타마요가 혈기술을 사용해 그들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끔 했죠. 타마요는 탄지로와 네리코를 데리고 자신의 아지트로 들어가 대화를 했고 무제한과 12개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고 그들은 엄청 놀라며 그쪽을 보니 크리링이 아하하 안녕하세요 라고 했죠. 이들은 엄청나게 경계를 하며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아까 거리에서 싸우는 걸 보고 무슨 술법 같은 걸 쓰길래 궁금해서 따라왔다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의 혈기술을 맡으면 모두 다 걸려들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크리링의 얼굴을 보니 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아 코가 안 계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링은 무장이라는 녀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녀석 그렇게 강한가? 라는 말을 했고 타마요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예전에 단 한 명 요리이치라는 검사가 유일하게 무잔을 죽일 뻔했지만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무잔을 죽일 수 없었다고 했죠. 크리링은 수백 년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엄청난 괴물 녀석인가? 라는 생각으로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저기를 뛴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스사마루와 야아바가 무잔의 명령을 받아 이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죠. 스사마루는 색칠공을 날려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색칠공은 궤도를 틀면서 유시로의 머리를 박살내기도 했습니다. 크리링은 놀라며 저 녀석들이 혈기란 녀석들인 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강해 보이진 않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오는 색칠공 하나를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냈고 그 색칠공은 스사마루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야마는 저 녀석은 뭐지? 라는 생각으로 살짝 뒤로 물러왔는데 어느새 옆에 크리링이 있었고 크리링의 주먹 한 대 맞자 몸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몸의 일부분을 통해 꾸물꾸물 재생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그때를 노려 일륜도로 배연해 이들을 소멸시켰죠. 타마요 탄지로는 크리링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고 넋을 잃었고
당신처럼 강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크리링은 반짝이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게 강한 건가? 나보다 강한 녀석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하하 라고 했고, 그건 말도 안 된다며, 이렇게 강한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칭찬 일색이었죠. 크리링은 쑥스러워하며 괜히 자신감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무장이라는 녀석과 한번 싸워볼까? 라는 말을 했고, 타마야 탄지로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잔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잔은 평소에 무한성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 소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예전에 우연찮게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통로 앞을 발견하긴 했지만 매일매일 위치가 바뀌다 보니 지금 무한성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크리링은 그럼 너는 무한성이라는 곳에 가까이 가면 그곳이 무한성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한성이 근처에 있다면야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찾으면 찾을 수도 있겠네? 라는 말하며 타마요를 안고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타마요는 아니 이게 무슨 인간이 하늘을 난다고? 난다고래?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크리링은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다른 여자를 안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18호가 보면 아마 나는 죽겠지? 그때 타마요는 크리링에게 저기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나요 라고 말했고, 크리링은 곧장 그곳으로 내려가 봤는데 확실히 음침한 분위기가 나는 것이 마왕의 소굴 같은 느낌이 났고, 살짝 긴장이 되었지만 이미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무한성의 문을 열고 들어간 크리링, 곳은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곳에 무잔이라는 녀석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한 혈기가 나타나 멍청한 인간이 스스로 이곳에 들어왔구나 하고 덤벼들었죠. 크리링은 잔뜩 긴장을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는데 생각보다 느릿해진 혈기의 움직임에 그냥 뒤로 빠르게 간 다음 뒤통수를 후려갈겼더니 퍽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 작은 방은 인간들이 실수로 무한성에 들어왔을 때 가둬놓고 먹기 위한 덫이었던 느낌이었고, 옆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보니 엄청나게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성이 나왔죠. 크리링은 그 엄청난 구조에 압도되며 역시 좀 무서운데? 엄청나게 강한 녀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링은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2차례나 압도적인 적에게 살해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잔을 프리저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리링은 무한성 이곳저곳을 지나다니며 무잔을 찾고 있었는데 수많은 기가 느껴져 그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무잔과 시비걸들이 모여 교철전을 관람하고 있었죠. 이제 막 혈기가 된 카이가쿠가 하연이의 혈기에게 교철전을 건 후 치열한 싸움 끝에 이기고 하연이가 되었었죠. 크리링은 그걸 보면서 여기서는 혈기들끼리 천하제일 무술 대회 같은 걸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조용히 상현호 교코가 크리링의 옆에서 네 녀석은 뭐냐? 라고 물었고, 크리링은 으아! 깜짝 놀라 소리치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뻗었죠. 그러자 교코는 항아리째 박살나 터져버렸고, 아니 그냥 누구냐고 물어본 거였잖아 하면서 세포가 파괴력을 못 견뎌 붕괴하며 소멸했습니다. 크리링도 괜히 깜짝 놀란 것에 민망해하며 그러게 놀래키면 안 되지 라고 말했죠. 그때 무자는 그런 크리링을 보고 어떤 녀석이 여길 함부로 들어왔냐며 저 대머리 녀석을 잡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하연이가 된 카이가쿠는 의욕 충만 상태라 곧바로 크리링에 뛰어가 번개 오브로 초스피드로 크리링에 접근했죠. 크리링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오고 있어 먼저 다가가 주먹으로 카이가쿠를 쳤더니 카이가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파해버렸습니다. 그에 다른 하연의 혈기들이 전부 다 출격해 크리링을 덮쳤고, 크리링은 많은 숫자가 덤벼들자 손을 위로 뻗어 기원참을 만들어 날렸고, 그 기원참은 순식간에 하연의 혈기들의 목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혈기들의 목은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고, 완전 세포를 소멸시켜야 죽일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확산 에너지파를 사용해 하연의 혈기들을 전부 없애버렸죠. 이쯤 되자 크리링은 이 혈기라는 녀석들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과 괜히 긴장했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이 세계에서는 나 꽤나 강한 걸지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현삼 아카자가 저돌적으로 뛰어와 크리링의 격투수를 선보였고, 기술 자체는 좋지만 스피드와 파워가 크리링의 기준에는 너무 떨어졌기에 여유롭게 다 피해낼 수 있었고, 50이나 베리터 이런 녀석들이 나를 볼 때 마치 이런 느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괜히 열이 받았죠. 그리고는 아카자에게 짧은 킥을 날려 멀리 날려버렸고, 그때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 조야쿠텐의 혈기술, 다키 규타의 혈기술이 날아왔는데 크리링은 저 정도는 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맞았고 아무 타격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혈기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눈이 휘둥그레졌고, 크리링은 마치 자신이 예전 상대했던 압도적으로 강했던 적들 프리저나 셀이 자신들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입장이 바뀌어 뭔가 우월한 상태가 되니 기분이 너무 좋았죠.
더군다나 이 세계에 있는 악당들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처치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에게 감동을 하고 이 세계에 보내준 부르마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크리링은 그들에게 확산 에너지파를 알려 몸을 전부 날려버렸고 이젠 상현의 포쿠시보와 무잔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크리링은 포쿠시보를 보고 저 녀석은 눈이 6개나 있네? 선진반보다도 더한 녀석이군. 아, 눈이 저렇게 많은 녀석에겐 이 기술이 딱이지 라고 하며 태양권을 사용했고 엄청나게 강렬한 빛에 포쿠시보는 잠시 동안 시력을 잃으며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빠르게 뛰어가 원투펀치로 포쿠시보를 타작했고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포쿠시보는 흠씬 두들겨 맞아 온몸의 세포가 폭발해버렸죠. 점점 자신의 힘에 뽕이 차오르던 크리링의 압도적인 모습에 무잔이 넋을 잃어 도망가려고 했고 크리링은 엄청난 스피드로 무잔에게 간 다음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무잔의 싸다구를 날리며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강력한 인물들에게 가려져 있던 크리링의 열등감이 대폭발하게 된 거죠. 으하하하, 여기서 내가 최강이다 라고 소리치며 무잔의 몸을 난타했고 무잔은 고통스러워하다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당신을 혈기로 만들어드리면 머리털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탈모가 고민이시죠? 절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혈기로 만들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크리링은 응? 무슨 소리야? 나 탈모 아니고 패션 대머리인데? 머리 길려면 얼마든지 길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파를 웅축해 무잔에게 쏟아냈고 무잔은 엄청난 파워에 소멸하며 으악! 옆 동네 강력한 빡빡이는 탈모던데 라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시점 옆 동네 빡빡이는 귀가 간지러워서 누가 내 얘기하나? 라고 하며 옆에 있는 괴인을 원펀치로 터뜨려버렸죠. 크리링은 무잔 퇴치 후 지원으로 온 탄지로와 타마요에게 엄청난 감사를 받았고 타마요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크리링에게 포옹을 했습니다. 크리링은 뿌듯함과 행복함에 입이 귀에 걸렸는데 그 순간 엄청난 살기가 느껴져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에는 아내인 시파로와 부루마가 크리링의 위치를 추격해 와 있었고 시파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며 크리링에게 엄청난 속도와 보스로 다가와 주먹을 날리며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지구를 박살내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전투 상황을 보여주기보단 조금 유머를 통한 전개가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크리링이 드래곤볼에서 뽐내지 못한 실력을 조금이나마 뽐내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놓고 싶어 이렇게 전개를 짰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태양권을 쓰면 태양의 힘 때문에 혈기들 다 소멸하는 거 아님? 인데 태양권은 태양빛을 내는 게 아닌 그냥 에너지를 통한 빛을 내는 기술이라고 나와있기에 혈기는 태양권에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크리링이 귀칼 생활에 들어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